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7분입니다. 최근 로봇주 랠리가 무섭습니다. 2025 CES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피지컬 AI를 강조한 이후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심이 뜨거운데요. 여기에 중국은 로봇 굴기에 나서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삼성과 LG가 로봇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로봇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로봇 산업 현황 살펴보고요. 앞으로 전망 해보고 또 로봇 관련 투자 전략도 짚어보겠습니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올 초에 열렸던 CES 2025 그 무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로봇과 이제 나란히 무대에 선 후에 이제 로봇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이 뜨거워졌거든요. 일단 그 젠슨 황 CEO가 그 차세대 기술로 점찍은 그 기술이 이제 피지컬 AI 잖아요. 그게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은 올해 연초 CES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젠슨 황이 로봇 AI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로봇 AI 하면서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제 급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피지컬 AI가 뭐냐면은 이걸 직역해서 보면 그냥 물리 AI입니다. 네. 물리 AI인 거고, 지금까지 AI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많이 접하시겠지만 뭐 챗GPT라든지 이런 LLM 언어 모델 기반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이제 저희가 접해 보셨을 텐데, 뭐 AI 모델이 결국은 지금 현재 언어 모델에 그치고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신체화 될 거다. 결국은 이제 지능을 갖춘 존재가 이제 뭐 단순히 뭐 언어 모델 이런 쪽에서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물리적인 존재로서 이제 저희가 지능을 또 갖추게 될 거다라는 관점에서 이 물리 AI에 대한 키워드들이 좀 급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지능을 갖춘 AI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능을 갖춘 AI가 약간 이제 또 신체화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또 거기에 연결돼서 볼 수 있는 건 결국은 지능형 로봇이겠죠. 또 거기서 최고봉을 달리고 있는 게 뭐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에서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제일 어렵다고 하는 게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피지컬 AI, 물리 AI와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가 같이 결합이 되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큰 폭에 좀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하면은 인간의 모습과 닮은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네. 인간의 형태를 한 로봇이 휴머노이드고요. 아직 이렇게 완벽하게 담진 않지만 그럴듯하게 머리, 팔다리, 몸통 이렇게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벌써 2달이나 지났지만은 그 젠슨 황이 CES 2025 연단에 올라섰을 당시에 나란히 섰던 로봇들이 절반이 중국 업체 거였었나요? 맞습니다. 지금 거의 절반 정도가 중국 업체였었고, 요즘 이제 다양한 휴머노이드 기업들이 뭐 새로 만들어지고 있기는 한데, 전체 휴머노이드 저희가 주요 업체라고 보고 있는 게 한 30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저희 한 15개 정도, 한 절반 정도가 이제 중국 기업일 정도로,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휴머노이드 시장 하면은 뭐 한국의 카이스트, 그리고 뭐 휴보, 그리고 일본의 뭐 혼다, 이런 아시모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일본, 그리고 이제 보스탄다르면서 미국 이렇게 저희가 잘 알려져 있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래요. 그 유튜브나 여러 동영상에서 중국의 로봇 영상 접하신 분들 꽤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기능은 물론이고요. 뭐랄까 좀 많이 자연스러워졌다 이전보다 그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지금 중국 내에서 로봇 개발 업체만 몇십만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이제 매주 뭐 로봇 관련된 기사들을 뭐 국내외 다 이제 수집을 하고 있기는 한데, 매주 한 개의 휴머노이드 기업이 태어난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국에서는 거의 매일매일 뭔가 새로운 움직임들이 좀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게 정부 차원에서도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뭐 휴머노이드를 비롯해서 로봇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좀 강력한 의지들이 나오면서 이제 네. 그게 이제 뭐 기업 단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이제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기술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이게 뭐 저희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게 뭐 이제 로봇 하면은 국가별로 순위를 이제 매겨보자고 하면은 뭐 1등이 뭐 일본, 미국, 뭐 독일 그리고 4등, 5등을 뭐 한국, 중국이 이제 다투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는데 네. 옛날에는 이제 한국이 중국보다는 당연히 앞서 있었습니다. 뭐 중국에서 로봇이 없으니까 뭐 한국에서 뭐 저희가 받아서 쓰기도 하고 연구 개발에 대한 이제 도움들도 많이 요청을 하셨었는데 네. 지금은 현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이 한국보다는 최소 앞서 나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 뭐 유튜브 영상 이런 것도 많이 보시겠지만은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러워지는 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돈이 들어간 만큼 다양한 로봇들이 나오면서 또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로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제 유니트리 로보틱스라고 하는 네, 중국 기업이죠. 네, 중국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회사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시면은 그 유튜브 홈페이지를 가셔서 보시면은 거의 1년 전과 지금의 모습들을 비교해서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졌다. 지금 어느 정도 동작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영상이 이제 네. 쿵푸를 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오, 예, 발차기 하는 거. 발차기 하는 아, 거. 그게 네. 유니트리였습니까? 네. 아. 우수를 이제 로봇이 수행을 하는 발차기에서 뭔가 차버리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나왔는데 네. 굉장히 액티브한 모습들이었었죠. 그래요. 심지어 지금 중국에서는 뭐 휴머노이드 로봇 대여가 진행이 되면서 1가구 1로봇 시대가 왔다까지도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아직은 멀었다고 보고 있고 이제 렌탈, 뭐 임대업 자체가 활성화가 되고 있고 휴머노이드가 예전에는 뭐 한 대당 뭐 수천만 원, 뭐 수억 원 정도니까 접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그거를 약간 구독 형태로 해서 네. 체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단계에 들어온 상황이고 물론 이거를 아마 가져다가 어디다 쓸지는 아마 굉장히 어려워하실 거예요. 이게 어디다 써야 될까? 이거 아직 빨래도 못 개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한번 체험 삼아서 도입하는 케이스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뭐 식료품 같은 거 정리해주고 이런 로봇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네. AI 모델들이 조금씩 개발이 되고 있기는 한데 네, 그건 어느 나라? 뭐 중국에서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이제 주로 저희가 개발이 보통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네. 아무래도 미국 쪽입니다. 아, 네, 로봇 AI, 그렇군요. 피지컬 인텔리전스의 시초는 거의 구글이 이 흐름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네, 지금 미국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나 MS 등 대형 빅테크 기업들도 너도나도 지금 네. 로봇 개발에 투자하고 나섰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네. 미래 시장이 밝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겠죠. 맞습니다. 네. 뭐 M7 흔히 저희가 표현하는 뭐 테슬라부터 해서 뭐 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등등의 이제 주요 기업들이 다 이제 로봇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이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은 대부분이 또 AI에 관련된 기업들인데 결국 이 AI 하는 기업들이 로봇 하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결국 AI의 최종 종착점은 또 로봇이다. 결국 물리 AI와 그러니까 피지컬 AI와 또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어서 네. 당연한 흐름일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유명한 게 그 옵티머스잖아요. 네. 그것도 휴머노이드 로봇인 거죠? 맞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개발이요. 이게 이제 2021년에 처음 옵티머스 개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2022년, 2023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왔는데 네. 지금은 뭐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은 조금 이제 과거 작년과 지금 좀 달라진 점은 손이 바뀌었어요. 손? 네, 손이 네. 이제 3세대 손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인간의 손의 자유도라고 하는 게 관절 수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한 27개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자유롭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테슬라의 원래 한 2세대급 손은 자유도가 11개였어요. 아. 근데 이걸 이제 22개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뭔가 이제 조금 더 섬세하고 좀 민첩한 움직임들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고 있어서 근데 손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로봇이 뭐 걷고 팔 움직이는 거는 뭐 그것도 대단하지만 네. 결국 작업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 네. 손이라고 하는 존재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 손을 더 뭔가 고도화 시킨다라는 거는 네. 이 로봇 그 자체가 가지는 작업성이 또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니까 네. 테슬라는 조금 더 이제 고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 네. 그렇군요. 그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지금 로봇 개발에 꽤 많이 뛰어들고 있죠. 네. 저 현황을 좀 짚어볼까요? 일단은 뭐 삼성, 뭐 LG전자, 뭐 현대차 뭐 다양하게 네. 이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은 그래도 움직임이 제일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작년 연말에 기존에 투자를 했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기업에 맞아요. 대해서 네. 뭐 추가 지분 투자를 이제 감행을 하면서 이제 지난주 이번 주에는 또 기업 결합까지 완료가 돼서 이제 자회사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도 투자를 하셨지만은 그 네. 외에도 뭐 저희가 흔히 이제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잘 알려져 있는
원엑스라고 하는 기업이라든지 네. 뭐 피규어라든지 다양한 기업들 또 뭐 삼성 넥스트, 뭐 삼성 벤처 투자 이런 쪽에서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알게 모르게 이미 삼성은 좀 다수 투자들과 이 사업화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국내 최초로 이족 보행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한 거죠. 맞습니다. 네. 휴보라고 하는 로봇을 네. 아마 교과서에서도 저희가 많이 접해봤던 그러니까요. 로봇을 예.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요. 삼성 말고. 삼성 말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잘 많이 아시는 게 서빙 로봇 쪽이에요. 이제 클로이라고 하는 네. 클로이 서브봇 해서 뭐 서빙 로봇이나 아니면 이제 물류 현장에서 활용되는 그런 B2C에서 B2B의 로봇들을 이제 개발을 해 왔었었고 그의 연장선에서 그와 유사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미국의 베어 로보틱스라고 네. 하는 회사에 또 이 네. 회사도 한 50% 정도 이상 지분을 또 투자를 하면서 네. 자회사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뭔가 기존에 있던 사업들의 좀 연장선에서 계속 조금 강화를 해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네. 왜? 지금 휴보라든가 클로이 같은 경우는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 형태인가요? 아니면 그 휴보는 휴머노이드이고 네. 클로이는 아직까지는 휴머노이드의 형상은 아니고 아. 바퀴 달린 이제 그런 단순한 형태의 로봇이라고. 그런데 서빙은 어떻게 뭘 서빙해 준다는 말씀이세요? 이제 뭐 식당 같은 데서 뭔가 이제 음식이 나오면은 네. 그 트레이를 네. 실어서 이제 저희 주방에서 예. 식당까지 A to B의 이제 그런 지점 이동들을 해주는 로봇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네. 간단하게 이제 이동성을 갖춘 로봇.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일손을 덜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코로나 시기 때는 또 다수 많이 활용이 이제 맞아요. 되어도 예. 했었었고. 그 왜 튀김을 갖다가 뭐 해주는 거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그것도 이제 뭐 협동 로봇이나 로봇 팔을 또 활용을 해서 조리에 활용되는 이제 경우들도 다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하고 LG 말고 또 어떤 기업이 아까 뭐 현대자동차 네. 그룹이 있고요. 현대자동차 그룹은 이제 뭐 자체적으로 뭐 웨어러블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서빙 로봇 같은 이동 로봇들을 개발을 하고 계시기도 하지만은 네. 뭐 저희가 제일 관심 큰 거는 이제 현대자동차가 2021년 정도에 인수를 했었던 보스턴 다이내믹스 네, 이제 또 네. 저희가 그룹 자체로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관심이 굉장히 큰 이제 상황이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이제 지난해 제가 이제 또 여기 나와서 이야기도 드리긴 했었지만은 맞아요. 네. 유압 로봇에서 이제는 막 전기 로봇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이 로봇 시장의 트렌드가 뭐 단순히 기계적인 움직임만 구현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AI를 접목해서 인지 판단하는 것들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유압하고 전기하고 뭐가 차이예요? 유압은 이제 말 그대로 기름을 동력원으로서 쓰는 거고 네. 이제 전기는 이제 모터를 이제 쓰는 형상인데 대부분의 로봇은 모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그 이유가 이제 에너지 효율적이고 네. 그리고 이제 컨트롤하기 제어하기가 쉬워서 모터를 많이 썼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과거에 이제 유압을 썼던 이유는 유압은 파워가 씁니다. 이제 무거운 로봇이 되게 액티브한 다이나믹한 동작을 구현하는 데는 또 유압이 적합했기 때문에 이제 그 유압을 썼던 건데 그렇군요. 이제는 뭐 모터 기술도 많이 올라오면서 유압 수준의 동력을 또 낼 수가 있게 되었고 네. 또 효율적인 부분들 고려하면 이제 전기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뭐이 아틀라스, 뭐 이제 뉴 아틀라스, 이제 전기 구동식 아틀라스를 만들고 있는 그럼 상황입니다. 이런 그 우리나라 로봇 기술은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냉정하게 보면은 아직은 점점 뒤처지고 있는 그런 점점 뒤처지고 있어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저희가 일례로 볼 수 있는 게 뭐 해외 쪽에서 투자가 나오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돈의 흐름들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글로벌 스타트업들의 투자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던 원엑스도 있고 뭐 네. 피규어도 있고 로봇 쪽에서는 뭐 피지컬 AI 쪽에서는 피지컬 인텔리전스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지금 거의 수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들을 유치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정도 규모의 투자들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과 네. 그리고 로봇 쪽은 인력이 중요합니다. 네. 뭐 기계공학 아니면은 뭐 전기공학, 로봇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네. 우리나라는 좀 이런 인력 양성에 있어서 조금 뭐 중국이나 미국보다 뒤처지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투자와 그리고 인력 양성에서 좀 저희가 분발해야 되는 모습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 그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에서 최근 휴머노이드 100 보고서를 통해서 앞으로 이 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앞으로 10년 내에 뭐 최대 60조 달러 우리 돈 8경 짐작도 안 가는 숫자인데 네. 그 8경이 넘는 정도의 그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큰 시장인데 우리가 이렇게 점점 뒤처지고 있다니까 마음도 많이 조급하고 맞습니다. 어떻게 이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결국 지금 제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투자와
그리고 인력 인력. 양성이니까 일단은 네. 이 부분은 최소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뭐 국가 차원이든 뭐 기업 차원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시기를 늦출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네. 계속 좀 강조를 이제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이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이 뭐 중국이나 뭐 해외 기업들과의 경쟁이 점점 심화가 이제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네. 또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이제 보호책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로봇들 거기보다 조금 기능이 이제 고도화된 그런 로봇들이 이제 대중화되는 게 생각보다 좀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일각에서는 5년 정도를 내다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너무 실제 현실보다 기대가 큰 건가요? 앞선 건가요? 다행히도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도 좀 할 수 있는 기회들은 열려 있고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정말 모든 것들을 인지 판단 다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휴머노이드가 나오기 위해서는 네. 한 2030년 중반에서 후반 정도는 되어야지 가능하지 10년은 않을까 넘어야.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물론 이게 뭐 AI가 부족해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아니고 뭐 AI 말고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배터리 기술도 부족하고요. 네. 컴퓨터 칩 기술도 부족하고 모터 파워도 아직은 부족한 상황들이어서 아직 극복해야 될 난관들이 좀 많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건 정성적이지만 네. 이제 윤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회적으로 이 휴머노이드가 결국 인간을 대체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건데 이 수용성 측면에서 어떨까 그런 약간 이슈를 그런 어떻게 벽에 해결해야 될지 부딪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로봇 관련주 상승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올 들어서. 저희가 작년 연말 대비해서 한창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는 거의 80%까지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네. 작년 연말 대비해서 한 50% 정도 수준까지는 좀 떨어지기는 했는데 네. 뭐 그럼에도 여전히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로봇의 그 영역이 꽤 많지 않습니까? 당장 지금 말씀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용에서도 쓰일 수도 있고 가정용으로 쓰일 수도 있고 또 의료 현장에 가면은 좀 관심 있는 게 이제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나이 들면 이제 관절 이런 게 안 좋아서 보행이 좀 힘든 분들도 계신데 어떤 걸 이렇게 장착을 하면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주고 뭐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상용화되고 친숙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날은 언제쯤 올까? 사실 이미 와 있습니다. 네. 뭐 그런데 너무 비싸서 보통 오래는 살 수 없는 맞습니다. 상황이니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중국에서 뭐 휴머노이드 렌탈 사업을 하는 것처럼 저희가 이 웨어러블 로봇을 한 대를 바로 산다고 하면은 뭐 수백만 원 호가를 하겠지만은 한 달 렌탈 가격으로 보면 또 막 수만 원까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독형 그런 서비스들을 또 제공을 하면서 네. 이 소비자들의 그런 도입에 대한 장벽 자체를 좀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이미 제품들은 개발이 되어서 나와 있고 실제로 뭐 등산한다라든지 뭐 운동할 때 쓰는 경우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고 또 네.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도 그 웨어러블 로봇 시장 모핏이라고 하는 제품을 또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 시장은 뭐 멀지는 않았다 생각은 듭니다. 네. 국방 이런 쪽에서도 로봇이 많이 활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많이 활용될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러우 네. 전쟁에서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참혹한 전쟁에서 드론과 같은 이제 신기술들이 많이 활용이 됐는데 로봇도 일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이라고 하는 게 아직 저희가 이제 사회적인 수용성 이런 것들 고려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예. 거기서 거기서 또 자유로운 게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현장들이기 때문에 또 로봇을 제일 뭔가 아무 거리낌 없이 편안하게 쓰는 게 시험해 볼 수 있고. 시험해 볼 수 있고 그 기술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현장들은 또 전쟁이나 뭐 이런 전장에 대한 부분들이어서 국방 로봇에 대한 이제 보급도 계속 저희는 앞으로도 확장이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수용성 말씀하셨는데 윤리 부분 이런 것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또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걸 다 따져봐야 투자하는 분이 본인의 어떤 스탠스, 입장을 잘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떤 규제 같은 걸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아직 규제라고 할 만한 게 아직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규제라기보다는 네. 아직은 이제 로봇에 대해서 정의가 없어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재작년에는 물류 로봇, 그러니까 배송 로봇 쪽에 대해서 규제가 되게 많다는 이야기들과 그 규제들을 풀기 위한 시도들을 했었었는데 저희가 뭐 규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이 실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정의 자체가 없으니까 이 로봇들이 과연 합법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건가? 바깥에서 도로에서 네.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의 이제 규제들이 좀 정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들이어서 네. 아마 로봇이 뭐 국방 로봇, 뭐 의료 로봇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오면은 좀 후행적으로 이제 법제화되고 뭐 로봇들 정의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좀 나올 텐데 그거 좀 속도감 있게 로봇 산업업계에서 먼저 좀 목소리를 내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걸 네. 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래요. 로봇 산업 가운데
글쎄요. 단기적으로 지금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좀 주목해 볼 만한 성장성 아니면 투자에서 이렇게 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시장의 관심은 뭐 휴머노이드나 뭐 로봇 AI 이런 어떻게 완성형 제품들을 많이 꿈꾸시긴 하지만은 아직 좀 멀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개발 도중에 있는 게 현재 주소인 거고, 그 개발에 있어서 뭔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봐야 된다가 첫 번째 포인트고요. 결국 이제 개발에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있는 거죠. 네. 엔비디아가 그 로봇 AI 개발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시뮬레이터라든지 개발 도구들을 제공을 해주니까 로봇 기업들은 다 엔비디아 걸 쓰는 거예요. 뭐 칩도 네. 그렇고 개발 도구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는 엔비디아가 최대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 뭐 한국으로 따지면은 뭐 로보티즈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뭐 개발 플랫폼에 필요한 부품들을 공급을 하니까 약간 이제 부품들도 하나의 또 인프라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약간 부품이나 약간 이런 쪽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거를. 연말 대비 한 80%까지 올랐다 좀 조정받았다고 하셨는데 네. 아 내가 거기 올라타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분들 지금 들어가려면 네. 어떤 점을 좀 주의하고 뭘 좀 지켜보고 하셔야 될지 끝으로 이게 조언 부탁드려요. 로봇이 이제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변동성. 네, 왜냐면은 저희가 전통적으로 보는 밸류에이션, 뭐 PER, 뭐 PSR 이런 지표들로 봤을 때는 그거하고 말이 안 됩니다. 네, 뭐 수백 배 뭐 그렇죠. 이런 숫자들이 나오니까 네. 좀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는 좀 이제 저희는 계속 변동성은 좀 각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근데 이제 네. 그 변동성을 단기로 보면은 굉장히 진폭이 크지만 네. 긴 시계열로 보면은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가 2023년에 한 100% 이상 상승을 했다가 네. 작년 연간으로는 뭐 한 30-40% 정도 하락을 했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또 지금 또 한 50% 정도 올라가고 네.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니까 약간 이제 그런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최소한 1, 2년 이상은 보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괜찮은 기업들, 기술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네. 뭐 단기 변동성들 좀 이겨내시면서 네. 긴 호흡에서의 투자들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경제